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제 김정숙 전문가와 함께 또 업종과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증권주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요. 증권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선정하셨을까요? 거래대금 증가하고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 거래소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하고 트레이딩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평가 이익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최근에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법 그다음에 투자 자율화 등 정책 변화에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증권사의 실적 호전과 추가 상승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 증가와 거래 대금 증가, 정책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 운용 수익을 본다면 2022년에서 23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기대할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증권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과 주가 추가 상승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증권사 자기자본 운용 수익이 약 3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그다음에 대체자산, 해외자산 등 다양하게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큰 수익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2022년하고 2023년도에 금리도 급등을 했었고요. 주식시장도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규모 평가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회복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채권 가격 반등으로 해서 평가 이익이 회복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자본 운용 수익이 좋아지면 실적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예상해 보입니다. 증권주들의 올해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80%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본다면 업종의 거의 최고 수익률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증권주는 저평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증권주가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증권 업종은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고요. 거래 대금하고 금리 변동하고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서 크게 실적이 좌우됩니다. 프리미엄을 보통을 좀 주기보다는 할인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2025년 예상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ROE가 11% 정도 상회하고요. 그다음에 PBR이 0.7배 이하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증권사들의 전체 실적 개선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그다음에 시장 유동성 확대 등 밸류에이션의 정상적인 가능성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평가 구간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 가운데 은행주와 증권주를 놓고 수급적인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요. 지금 은행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매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정부 기대감도 있고 증시 와랑에 대한 여러 기대치가 있지만 오히려 증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볼 때 국내 은행주는 인컴 투자하고 지수 방어 업종으로서 매력을 좀 느끼고 실적도 안정도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외국인 선호 종목입니다. 반면에 증권주는 실적 안정성과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단기 급등과 또 실적 회복 구간에서 거래대금 급증하고 그다음에 정책 변화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한 외국인의 증권주 재매수 가능성이 정책을 보면은 재매수 가능성은 정책 모멘텀과 저평가 해소 기대, 글로벌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재차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쯤에서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김정숙 전문가께서 증권주의 강점을 여러 피력을 하셨어요. 네. 역시나 긍정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증권주가 움직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결이 돼야 되거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 두 번째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것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코로나 때 그때 네. 고객 예탁금이 65조로 넘어갔었거든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그때 당시에 육박하는 65조를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증권주는 네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께서 증권주의 미래를 밝게 보십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전략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김정숙 전문가의 관심 업종 오늘은 증권주였습니다. 탑픽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탑픽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가볼 곳은 삼성증권입니다. 뭐 이쪽이야 지난 1년간 뭐 증시는 상당히 오락가락했는데 그래도 흔들림 없는 영업이익을 보여줬었어요. 뭐 지난해 그 전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탄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꼽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관리 부분에서 꾸준한 성장과 리테일 고객 기반 확대 속에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수료 수익과 자산관리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 위탁매매 외에도 자산관리하고 투자자문, 그다음에 연기금,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적 리스크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배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혁신으로 해서 고객의 편의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강점들을 이용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 토론방 많은 분들 아시죠? 거기서 이제 관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이제 공유하실 텐데 꾸준하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증권의 밸류업 공시 소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가 봐요. 자기 자본 10대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만 지금 공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첫 번째, 자기자본 확대 우선 정책 목표를 해서 7조에서 8조 원 돌파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투자 계좌 사업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증권 계열사와 협업 구조가 확정되지 않았고 밸류업 공시는 후순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2026년도에 6월 이후에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공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흘러가는 방향도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PBR 기준으로는 0.4에서 0.5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삼성증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저평가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으로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세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PBR이 0.6배 수준으로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종과 비교해도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업 공시 미참여에도 배당 정책하고 저평가 해소 구간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성장 전환 가능성 요인으로 보면은 종합투자 계좌 준비와 발행어음 인가 추진, 그다음에 자산관리, 그다음에 밸류업 공시 기대감으로 구조적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사실 증권주는요, 업황 특성상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증권만의 또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접근 전략 세워주셔야죠.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평가 매력은 있는데 현재 강한 추세로 인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일부 매수 후에 단기적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정 시의 매수가를 6만 1,000원 이하로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매도가는 8만 원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대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부터 손절가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김정숙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이었고요. 자, 두 번째 기업 바로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증권사가 등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 주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 1분기 이익 중 30%가 해외였다. 해외 발이었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죠. 해외 쪽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했는데요. 해외 법인하고 해외 주식,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 사업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해외 법인의 세전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해외 주식 위탁
위탁 매매 및 자산 관리 트레이딩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금자산 잔고도 전업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 글로벌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최다 측면에서 자랑하는 그런 또 증권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글로벌 전략이 과연 미래에셋증권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가요? 네, 해외 진출의 전략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자산 운용과 현지화된 자산사 운영, 투자자 다변화, 그다음에 리스크 분산,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확대하고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 시너지 창출 등 해외 법인의 이익 기여도가 커질수록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고요. 프리미엄을 부여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앞서서도 전문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가팔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궁금해집니다. 10조 원이라는 벽을 깬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11조 원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4조 7천억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정말 어디까지를 기대하게 할 것인가, 도달 지점이 또 궁금해지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시니까 또 말씀을 주신 거긴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코스피 3천 회복 덕분에 증권사에 급등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라든가 고객 예탁금 증가라든가 거래대금 증가, 추경 등 수익성 전망을 밝게 보이고요. 모 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매입 소식과 자사주 소각 등의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하고 지배구조 개선 개편으로 목표가가 상향되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반등이 좀 있어서 쉬어가는 구간은 보여지기는 하는데 코스피 추가 상승 시에는 증권주가 저평가로 상승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접근 밴드까지 전략적인 부분들 함께 제공해 주시죠. 단기 급등 이에 쉬어가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동평균선 가격대 위치화라든가 분기 실적 발표라든가 금리 변동 환율, 그다음에 정부 정책, 국내 주시장 변동을 이용해서 매수 타임을 좀 잡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심 섹터와 최선호주, 반도체 장비와 증권주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김정숙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 전문가분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됩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더 많은 정보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